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업비법 세 번째 강의 정보와 데이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이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법에서의 그 정보 처리를 위한 자료의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의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에서 우리가 자료에 대한 기본, 자료 표현에 대한 기본 개념, 비트열로 자료를 표현한다. 그리고 숫자는 2인수로 나타낼 수 있다를 살펴봤고요. 그 숫자 2인수로 정수를 어떻게 나타내고 실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이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음수,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문자, 색상, 그림, 소리와 같은 더욱 복잡한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아본 비트열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왜 컴퓨터는 정보가 아날로그 정보와 디스크리트 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연속된 정보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정보가 있습니다. 책이 뭐 6건 있다, 100건 있다 이렇게 있을 때 왜 이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나타낼 때도 이진수 0과 1만을 사용해서 나타낼까요?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나타낸 표현 0 또는 1을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구분하기 쉬워서입니다. 가령 자석을 예를 든다면 N극이냐 S극이냐 판단할 때 미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이에 숫자를 넣어서 N이 굉장히 세면은 5, S가 굉장히 세면은 마이너스 5다. 이랬을 때 이 사이에 N의 이 약하기, 강도, S의 강도가 중간값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간값을 기록을 해놓으면 향후에 정확한 값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 여기도 남자, 여자 구분하듯이 이와 같이 아니면 전기가 지금 현재 불이 왔느냐, 불이 꺼졌느냐, 아니면 스위치가 열렸느냐, 스위치가 닫혔느냐, 여기가 위치가 오프에 있느냐, 아니면 스위치가 올라가서 온에 위치해 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에러 없이 정확하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진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매하게 아날로그 같은 값에서 숫자가 여기에 오면은 우리가 7이라고 했을 때, 여기 오면은 뭐 5라고 했을 때, 여기 왔으면 값이 얼마일까요? 이런 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만일에 자료가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딱 두 가지만 나타내는 0과 1이 됐다면은 이 수치는 전류 방향이 바뀌는 0이냐 1이냐 완전히 반대 방향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이진수를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우리가 정수를 나타내는 방법에서 부호 없는 정수를 주로 다뤘고 이번 시간에는 부호 있는 정수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 없는 정수에 결국에는 8비트 패턴을 바이트라고 정의를 했고 숫자를 보통 8비트의 배열로 나타낸다. 따라서 7을 숫자로 나타낼 때는 7이라면은 이진수 111에 해당되는데요. 111과 나머지 5개를 0으로 채운다. 맞나요? 이렇게 나타낸다. 지난 시간에 했고 8비트 패턴에서 255를 초과하는 숫자는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 만일에 16비트로 숫자를 나타낸다면 훨씬 큰 숫자를 나타내게 되고 이 숫자도 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역시 또 오버플로우를 하게 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비트열이 있습니다. 비트열 주어진 우리한테 비트열 주어진 8개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16개, 32개일 수가 32개일 수가 있는데 이 비트열 가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 사인 앤드 매그니튜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입니다. 부호고 얘는 크기를 이야기하는 매그니튜드입니다. 크기. 그래서 부호와 크기 방식으로 숫자, 플러스 숫자, 마이너스 숫자를 한번 나타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와 같은 비트 열이 있을 때 첫 번째 비트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구분하는 용도로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0이 있다면 무조건 이런 양수가 되고요. 여기에 1이 있다면 음수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 숫자의 절대값 크기를 적습니다. 크기. 그러다 보니까 부호와 크기, sign and magnitude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 비트 열이 n개가 있다면요. 0부터 2의 n-1 숫자까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 방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서 0이 들어가고 0부터 2의 n-1개 n-1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은 여기 1이 들어가면은 여기 마이너스 숫자가 되죠. 여기는 플러스 숫자고요. 0부터 이렇게 해서 2의 n-1. 2의 마이너스 1개가 되고 최대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 큰 크기 숫자는 2의 n-1의 마이너스 1. 0부터 하게 됩니다. 제일 작은 숫자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n-1의 부터 제일 큰 숫자 여기까지 플러스 2의 이 숫자까지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8비트라면은 원래는 부호가 없다면은 0부터 255까지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가 부호로 빠지게 되고 여기가 2의 7비트가 났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의 7승 빼기 1부터 플러스 2의 7승 빼기 1까지 숫자를 나타내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나오네요. 바로 이 방법에서는 좀 특별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0을 보겠습니다. 0을 볼 때 여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0이 있는데 8개입니다. 8개. 얘는 이 지금 부호와 크기 방식으로 하자면 여기 지금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에 0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하고 이렇게 숫자가 있다면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더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부호와 크기 방식으로 이인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고요. 그래서 0이 2개가 있다 보니까 더하기 빼기 할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인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가 있게 되고 그 다음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숫자가 있다면은 7비트로 나타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8비트를 사용을 합니다만 7비트로 나타냈을 때 이런 숫자가 주어진다면 얘는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는 1개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8의 자리 16의 자리 32의 자리이기 때문에 32 더하기 16 더하기 1 해서 49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9가 되겠네요. 이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무엇일까요? 부호와 크기 방식에 있어서 다음은 플러스가 되고요. 요거 3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충분히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와 크기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는 0이 2개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 한 개의 숫자를 0을 나타내는데 플러스 0 필요 없는 마이너스 0을 나타내므로 해서 얘가 2개가 0을 나타내더라. 그리고
이 숫자를 딴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었는데 하는 뭐 간단한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 넘버 시스템을 조금 다른 넘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나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않게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원하지 않는 숫자가 0과 마이너스 0이 있고 네거티브이 있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2의 보수를 사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보수란 무엇인지 개념을 잡고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2의 보수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진수에서 9의 보수란 말은 각 숫자가 더하면 9가 되는 3이라면 더한 수가 6입니다. 그럼 7이 있다면 2가 9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숫자가 우리가 많아지죠. 1, 2, 3, 4, 5, 6, 7, 8, 9 같은 이런 숫자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9의 보수는 각 자리 더하면은 9가 되는 이 수가 여기의 9의 보수를 구하면은 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리를 더해보면은 9, 9, 9, 9, 9, 9, 9 해서 99999가 되는 이 숫자가 9의 보수가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10의 보수는 더해서 10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 있다면 8이 10의 보수고 3이 있다면 7이 10의 보수고 4가 있다면 6이 10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보수 자체는 어렵지가 않는데 근데 자릿수가 많아졌어요. 6, 7, 8이 있었을 때 10의 보수는 2, 3, 4가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 6, 7, 8에서 10의 보수는 밑에서부터 구해봅니다. 자, 2를 더하면 10이 되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그 다음 더할 때는 더하면 10이 된다는데 더했더니만 밑에서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서 여기에 1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1 더하기 7 해서 얼마를 더하면 10이 될까요? 2가 들어가면 1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2의 보수가 됩니다. 그래서 또 더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버리니까 여기 또 1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수가 어떻게 되죠? 그 다음 여기서 더하면 10이 되는 수 3. 그래서 구하실 때 432가 아니라 6, 7, 8에 대한 10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322가 됩니다. 이 숫자는 320이라는 숫자는 6, 7, 8의 9의 보수를 구해보면요. 3 더하면 9가 되고 2 더하면 9가 되고 1 더하면 9가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1을 한 값이 2의 보수가 되더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보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7에서 3을 빼면은 4가 되는데요. 7에서 3을 빼는 대신에 3의 10의 보수를 구해서 더하면은 14가 되게 되고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자릿수를 날려버린다면은 요 값과 값이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빼라고 할 때 보수를 구해서 더하고 난 다음에 자릿수를 하나 날려버리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17과 빼기 3을 하세요 할 때 이 17 두 자리에 맞는 보수를 구해보면 3의 보수를 구해보면 7이 나오고 1이 올라갔습니다. 1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자리가 10이 되는 숫자를 구하다 보면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 7을 구해서 17에서 3을 빼는 대신에 9, 7을 더했어. 그죠? 1 올라가고요. 4가 내려오고 여기에 1이 되죠. 더하고 난 다음에 이걸 빼버리면 마지막에 자릿수를 날려버리면 14가 나오게 됩니다. 17에서 3을 빼면 14가 나오죠. 뺏는 값과 보수를 더하는 값이 묘하게 같은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지금 3, 4, 5, 6에서 마이너스 2, 3, 1, 3을 빼세요 하면 1, 1, 2, 4, 3이 나오는데 자, 2, 3, 1, 3의 10의 보수를 구해서
7, 6, 8, 7을 구해서 더해볼까요? 더해보면은 1, 1, 1, 4, 3이 나오게 되고 자릿수를 달려버립니다. 1, 1, 4, 3이 나오는데 보수를 더한 것과 원래수를 뺀 것이 같더라. 아, 여기서 자 마이너스 값을 쓸 때 이 보수를 쓸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수에 옵니다. 이진수에 온다면은 1의 보수가 일단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의 보수는 각 자리를 더하면 1이 되는 숫자입니다. 10, 10, 1111 있을 때 더하면 1이 되는 숫자. 0, 0, 0, 0, 1, 0, 1, 0. 얘 모든 자리를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1을 0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1 바꾸고 0 바꾸고 1 바꾸고 0 바꾸고 똑같이 1의 보수가 나오게 되고 더해보면 1, 1, 1, 1, 1, 1, 1, 1이 되죠. 1의 보수가 있고 2의 보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각 자리를 더하면은 각 자리가 2가 되는 숫자가 2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1, 0, 1, 0, 1, 1, 1, 1이 있습니다. 더하면 2가 되는 숫자 끝에서부터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1이 있으면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했고요. 1 자리를 구했고 그 다음에 더해보니까 1이 올라가 있습니다. 2가 되려면 0이 있어야 됩니다. 더했더니만 1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0이 돼야 되고요. 여기 1이 올라가 있고 또 더하면 0이 있어야지 2가 되죠. 그 다음에 1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1이기 때문에 1이 있어야 2가 되고 1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0이 있어야 되고 1이 있고 1이 있어야 되고 올라갔습니다. 0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2의 보수를 구한 여기서 그때 플러스 1을 해주면 되더라. 아까 9의 보수와 10의 보수와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2의 보수를 구해낼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을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마이너스 값으로 써보자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진수에서 사용하는 마이너스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의 보수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1의 보수를 우리가 마이너스 값으로 써봅시다 할 때 다 이와 같은 일이 되는 거죠. 만일에 0, 0, 0, 0, 1 있을 때 마이너스 값은 1, 1, 1, 1, 0에서 이걸 마이너스 읽어봅시다. 이걸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0, 0, 0, 1, 0, 2가 있어요. 이 2를 갖다 마이너스 나타낼 때는 뒤집어서 1, 1, 1, 0, 1 마이너스 읽어봅시다.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앞에 값을 제일 앞자리를 보고 이거 마이너스네. 원래 값은 뒤집은 값이야. 원래 뒤집어 보니까 이 2였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1의 보수도 다시 0, 0, 0, 0, 0이 있었어. 뒤집어서 1, 1, 1, 1, 1 하면 얘가 0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0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사인 앤 매그니튜드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의 보수를 직접 음수로 사용하지 않고 2의 보수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2의 보수는 아까 0이 있을 때 뒤집어서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2의 보수는 플러스 1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0000에 보수를 구했더니만 플러스 1을 하는 바람에 1000000000이 돼서 1이 날아가고 0입니다. 0을 뒤집으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1에 대한 2의 보수를 찾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왜 그랬나요? 1, 1, 1, 1, 1, 1, 1, 0 여기서 더하기 1 해줘서 1, 1, 1, 1, 1, 1, 1, 1이라 얘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0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두 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요 2의 보수를 구한 이 비트를 마이너스 값으로 쓰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0이 하나 존재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한 3을 마이너스 3을 만들어 봅시다. 마이너스 3은 소수로, 아니죠. 이진수로
8비트, 1바이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때는 일단 뒤집습니다. 1, 1, 1, 1, 1, 1, 0. 이게 지금 1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얘를 0, 0, 0, 1, 0, 0입니다. 그죠? 여기 0 바뀌고 0 바뀌고 이렇게 자리에서 하나 밀렸네요. 했는데 그 다음 여기 1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을 더하면 이렇게 되죠.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본다. 얘를 마이너스 3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2의 보수입니다. 그래서 비트 패턴을 본다면은 사인 앤 매그니튜드 여기는 지금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시 잠깐만요. 여기 0, 0이고요. 제가 지금 너무 성급했습니다. 다시 여기 오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해서 요 0이 두 개 하는 요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고 보는 것이고요. 이 비트열을 사인 앤 매그니튜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2의 보수를 보겠다. 컴퓨터가 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볼 때 자 3, 2, 1, 0 요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4로 보는 이 방법이 2의 보수를 사용하겠다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까 그 10의 보수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빼기 할 때 보수를 더하니까 빼기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 근데 그러면 이진수 1의 보수에서도 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은 통합니다. 자, 3에서 마이너스 1을 해라를 다시 3에 마이너스 1을 더해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2의 보수 3은 0, 1,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쭉 찾아가게 되면 여기 있습니다. 1, 1, 1입니다. 더합니다. 더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합니다. 요거 1 올라가고 0 되지요. 그 다음에 1 올라가고 1 되지요. 1이 3개니까. 그 다음에 1이 2개니까 1 올라가고 0 됩니다. 1 올라왔습니다. 답은 0, 1, 0이 나오고 날립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0, 1, 0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0, 1, 0을 찾아보니까 2네요. 2. 자,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가 맞습니다. 그죠?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했더니 2가 딱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두 수가 있어요. 두 수가 있어서 더하기 하는 아주 복잡한 컴퓨터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전작가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만드는 회로를 만들었는데 복잡합니다. 비용도 비쌉니다. 근데 소식 있죠. 희소식이 하나. 이 회로를 하나 꾸며놓고 나면은 우리가 더하기 할 때 이 숫자를 3을 더하기 싶어요. 3을 더하고 싶으면 뒤집어요. 마이너스 3을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더하기 회로를 통과하면은 이 원래 숫자 빼기 3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과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하는 걸로 알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1, 1, 1입니다. 그죠?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마이너스 2, 여기 보니까 1, 1, 0입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더해 봅시다. 더하면은 1, 더하면은 0이 되고 1이 올라갑니다. 더하면은 여기 1이 나오고 1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1, 1, 0, 1이 나왔고 이걸 무시합니다. 101.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는 101이랍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3이네요. 됩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썸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을 나타낼 수 있고 거기다 추가로 이거 마이너스 연산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진수에서 마이너스를 나타낼 때 2의 보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를 끝내고요. 다음 무리시키는 의미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와 친구인데 둘이 나중에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트리를 갖다가 여기에 배치하는 업무를 맡고 트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약속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문제일까 하고 얘를 봤더니만 이 건물의 트리가 다음과 같이 다 켜져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건물에서 뭔가를 지금 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트리를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 두 친구 사이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은 A, 2는 B, 3은 C, 예, R, 22는 V, 25는 Y, Z는 26이다 라고 하자고 둘 사이 서로 약속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고 이거?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 친구가 머리를 좀 사용해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진수로 해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0, 0, 0, 1. 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 0, 1, 1, 2, 4, 5입니다. 1, 2, 4, 8, 12입니다. 8, 5, 12, 32, 8. 여기서 보겠습니다. H, 5. 여기서 보겠습니다. E, 12, L이네요. 그 다음에 32를 봤습니다. 잠깐만요. 계산 틀렸습니다. 1, 2, 4, 8, 16. 16입니다. 16. 16을 봅니다. 16을 보니까 P입니다. 헬퍼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머지를 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만 다음과 같이 help, I am, trapped, 함정에 빠졌다라는 메시지를 여기 있는 친구한테 보냈다. 자, 지금 이 간단히 살펴본 이 예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트열을 이런 테이블 약속만 한다면은 문자 표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이 테이블을 약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ASCII 코드표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우리 케이스는 코리안 스탠다드죠, 그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4. 코드입니다, 코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집. 코드 표준집인데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교환할 때 쓰는 코드의 케이스 표준이다. 미국이니까 AS 표준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 제가 좀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이와 같이 정의됐습니다. 0부터 127까지 해서 128개의 표를 가지고 있고요. 테이블 엔트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바이트를 무조건 쓴다 그랬죠. 한 바이트가 남습니다. 얘는 에러 체크 용도로 쓰고 있더라. 그래서 7개의 비트로 나타내줍니다. 파워 이그젠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숫자 10, 비트열로 10, 헥사 코드로 16진수로는 0A가 됩니다. 그러면은 10이라면은 00001010인데 이와 같은 이 숫자가 나오면 이 비트에 나오면 우리가 컨트롤 J로 해석을 한다. 다음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할 때 숫자 10을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여기 플러스죠. 2의 보수로 봐도 플러스 10입니다. 근데 컨트롤 J를 키보드에서 문자를 쳤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J를 입력하면 00001010 똑같은 값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숫자로 읽으면 10이 읽힌 거고 문자로 읽으면 컨트롤 J로 읽힙니다. 이거 하시고 그래서 이 코드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다. 물론 ASCII 코드표는 한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표를 위해서 2바이트, 16비트를 늘려서 완성형 조합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드표를 쓰고자 유니코드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니코드. 자,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제. 그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1, 2 체크된 파트만 이렇게 했더니만 이것이 사람 얼굴을 나타내고 있었네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여기가 1을 나타내는 파트가 진한 까만색이고 0은 빈칸이고 까만색이라면 컴퓨터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어떤 격자를 나누고 여기는 칠하지 않고 1인데는 칠하고 칠하지 않고 칠하고 함으로써 한다면은 그림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 한 칸 한 칸, 색칠을 할까 말까 하는 이 한 칸 한 칸을 픽셀이라고 하게 됩니다. 픽셀. 그리고 얘가 완전한 흑백이라면 흑백은 완전히 하얗거나 완전히 검은 것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탭을 나타내서 흑백 그림을 요 그림을 요와 같이 모델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지요. 흑백 그림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하나의 이 컴퓨터라면 컴퓨터 하면 하나의 이 픽셀이 칼라 값을 가지게 되고 칼라도 밝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라를 보면은 R, 레드, 그린, 블루, 빨강과 초록과 파란색 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고요. 각각의 값이 0부터 255까지의 밝기로 네모에서 칼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경우에 8비트, 3바이트 해서 칼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4비트로 각 픽셀에 24비트로 칼라 값을 나타냄으로써 그림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이 그림을 칼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여기 24비트 정보가 필요하고 여기 24비트 정보가 필요하고 각각 모두가 다 24비트 칼라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전부 칼라로 나타내려고 그러면은 자 8개에서 8 곱하기 8 곱하기 각 픽셀의 24비트의 칼라 값 RGB 각각 한 바이트씩 각각 8비트씩 24비트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면 요 하나하나가 격자가 보이시죠. 그죠? 작게 본다면 아주 예쁘게 보이는 이 그림도 크게 확대를 해서 본다면 끝부분이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픽셀은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된다. 최근에 UTV가 UHD TV를 풀 HD TV에서 현재 UHD TV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풀 HD TV는 픽셀이 1로 이쪽 방면으로 1920개고 XY 방면으로 1080개입니다. 근데 UHD는 X축으로 3840개의 픽셀과 Y로는 2160개 거의 4배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고 더 나아가 8K UHD는 훨씬 더 큰 얘가 또 4개가 또 들어가게 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얘의 4배의 4배, 16배의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픽셀을 가지고. 근데 다음 같은 또 특성이 있게 됩니다. 자, 1080의 픽셀이 있더라도 이 작은 디스플레이 1080과 큰 디스플레이의 1280 같은 게 있다면은 여기서는 격자가 굉장히 작고 여기서는 격자가 굉장히 조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차이점을 또 극복하고자 최근에 DPI, 도트 퍼 인치라는 개념이 있어서 한 인치에 여기서 1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있습니까? 여기서 인치당 몇 개의 픽셀이 있습니까?를 측정하는 DPI라는 또
DPI로 나타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보면은 1인치 안에 300개 이상의 DPI, 300 DPI 이상이 된다면은 1인치 안에 픽셀 개수가 300개 이상이 된다면 사람 눈으로 이 도트 픽셀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서 애플 쪽 제품들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고요. 자, 그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고 소리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소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음파에 있어 표현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오는 것을 1헤르츠라고 합니다. 그죠? 헤르츠. 진폭이 1초 동안 몇 번 바뀌는 걸 가지고 헤르츠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1초 여기 한 번 왔다 그러면 이거 1헤르츠가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최소 2번 여기서 잡고 여기를 샘플링해서 이때 크기를 기록하고 여기에 크기를 기록을 한다면은 나중에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복구해낼 수 있더라라는 나이키스트 쉐넌 샘플링 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샘플링을 해서 요 값들을 컴퓨터에 기록하였다가 일련의 값들이죠. 이 값 기록했다가 나중에 이와 같이 이렇게 복구하는 함으로써 소리를 기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컴퓨터로서 다양한 정보, 숫자, 더 나아가서 그림, 소리 등등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소리 같은 것이나 영상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숫자를 기록을 해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상황에서 이 기록 장치는 전부 다 비용이 되고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공중파로 전송하려고 하면 속도 문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는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압축을 해서 저장했다가 전송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때 복구해서 사용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압축 시 역시 압축 해제할 때도 또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양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압축해서 저장한다면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흑백 화면이 있을 때 아니면은 각각의 우리가 이 방법을 흑백은 흑백이 돼 여기에 흑백 화면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이걸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방법 000 111 0000 011 이 숫자를 저쪽 친구한테 준다면 이 친구는 밝은색, 검은색 해서 이 그림 복구를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숫자를 하는데 전송을 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0이 3개입니다. 하얀 게 3개입니다. 그 다음에 까만 것이 3개입니다. 그 다음 봤더니만 하얀 것이 5개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 것이 4개입니다. 그 다음 검은 것이 3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3, 3, 5, 4, 3을 전송을 하면 수신한 친구가 복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서 뭐가 몇 개 있고 뭐가 몇 개 있고 뭐가 몇 개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압축하는 게 run length encoding, 실행 길이 부호화 방법론이라고 하고 데이터를 압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압축 방법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그죠? 우리가 최근에 익숙한 이미지들 파일들 보면은 가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저장해서 손실이 있는 압축, 원래 원 압축,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원본을 알아볼 수 있는 손실 압축도 좀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또 안 된다, 정보가 전혀 남아서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무손실 압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적을 때 굉장히
많은 문장을 적을 때 타이핑을 다 따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자주 나오는 더가 나온다면 틸드로 대신해버리고 엔드가 나올 때는 플러스로 대신하고 특정한 단어, 굉장히 많은 단어를 다 치지 말고 다음과 같이 특수 기호로 대치하자. 이것도 하나의 문자 압축 기술이 되고요. 문자에서도 또 어떤 특정 문자가 반복된다면 run length encoding, 조금 전에 살펴본 실행 길이 부호화, 지금 여기서 설명한 방법이죠. 얘를 여기서도 사용해서 B가 J, K 쭉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B가 8개 있고요. 그 다음에 JJ가 3번 나오고 K가 나오고 L 하다가 또 Q가 6번 나오고요. 플러스가 5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가 단어가 많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또 함축도 가능한데요. 지금 이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좀 그렇고, 자, 다음과 같은 숫자가 있을 때 테이블은 이와 같이 주었습니다.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1, 1010, 1011. 여기 딱 해당이 됩니다. 1011. 여기서 딱 잘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10이 있습니다. 111, 111. 여기 111이 여기 문자가 딱 있네요. 여기서 잘립니다. 그 다음에 001, 00. 여기 A가 잘리네요. 그리고 1010, 1010.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11, 1011D. 그리고 111R, 00A, 그 다음에 1010B. 이와 같이 코딩을 해서 코딩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원래 D, R, A, B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아스키 코드를 보고 아스키 코드에 각각 8비트씩 정의되어 있습니다. 8비트. 그래서 382, 482, 32. 그죠? 32개의 비트가 필요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굉장히 추가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 이게 허프만 코딩법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이너스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 중에서 특히 이해보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컴퓨터에서 숫자뿐 아니라 문자, 그림, 소리 등 데이터 표현하는 방법을 봤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어떻게 축약해서 저장할 수 있느냐, 축약해서 전송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CD나 DVD 이런 것들도 다 정보가 축약돼서 저장이 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축약하는 방법의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컴퓨터가 정보 처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정보 저장 방법에 의해서 정보를 많이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좀 뽑아내고, 내가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겁니다 하고 논리를 줘서 정보를 뽑아내고, 또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또 조합을 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필수적인 사용되는 것이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그러면 논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에 논리를 표현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